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46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배울 거냐? 이 경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음, 이게 어렵게 배우면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배우면 밑도 끝도 없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발음과 표기법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생략이라는 게 발음과 표기법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주제가 사실 어렵게 배우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 어렵게 배워봤자 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문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그렇게까지 심오하고 어렵게 배울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아, 물론 작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작문을 해도 굳이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장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어쨌든 최대한 쉽게 배울 거다. 그 쉽게 배우는 원칙 하나만 알면 돼요, 결국에는. 그리스어는 발음과 표기가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발음하는 대로 글씨가 참 날라가죠.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고 표기하는 대로 발음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 한국어나 영어나 이런 언어들은 부정직한 언어예요. 왜냐하면은 신라 이거 초등학교 때 열심히 했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라 이거 이제 써놓은 거는 신라죠. 우리 삼국시대의 신라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딱 여기 써진 것처럼 신라 이렇게 발음하나요? 아니잖아요.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신라 이렇게 발음을 해요. 발음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쓰잖아요. 왜? 아무래도 이 한국 사람들은 딱 표기법이랑 발음을 구분해서 해주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직한 거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인이 아니면 한국인의 발음법을 잘 모르잖아요. 까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 너무 쉬워. 발음은 이제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냥 의미를 파악하기 위할 때는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직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는 그냥 각 사람마다 특징이에요. 각 언어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는 어쨌든 부정직한 언어예요. 발음하는 거랑 표기해 놓은 거랑 전혀 달라요. 하지만 그리스어는 어떻다? 너무너무 정직해요.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고 표기하는 대로 발음해요. 그 소리는 뭐냐? 발음이 바뀌었어. 그럼 뭐도 바뀌어요? 표기도 바뀌어요. 표기가 바뀌었어. 그럼 뭐도 바뀐 거예요? 발음도 바뀐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어쩌냐면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단어가 두 개가 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단어가 뭘로 끝나냐? 짧은 모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단일 모음 중에서 단 모음인 경우가 이제 짧죠. 어쨌든 그렇게 단모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단어가 이게 지금 앞 단어죠. 얘가 지금 뒷 단어예요.
어쨌든 앞 단어를 보니까 단일 모음 중에서도 단모음으로 끝나더라. 즉 짧은 애로 끝나더라. 지금 모음이에요, 얘는. 근데 뒤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뭘로 끝나더라? 모음으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이 모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물론 이 모음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복모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복모음이 아니라 단일 모음이 있을 수도 있죠. 예, 단일 모음 중에 뭐 단모음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장모음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다양한 경우가 가능해요. 어쨌든 모음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지금 연달아 오고 있는데 앞에 있는 단어는 단모음인 거야. 뒤에 있는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 단모음으로 지금 끝나고 그냥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단모음 있죠? 단모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날아간다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생략돼요. 그럼 이제 지금 없어졌잖아요, 걔가. 앞에 있는 단어에 끝에 있는 모음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없어진 걸 또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지금 이 모음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 날아간 자리에다가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어퍼스트로피는 어떻게 보면은 생략기호 같은 거죠. 어, 이걸 써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건 알겠어.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할 거냐? 발음은 정직하게 해주면 돼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생략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일어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100% 일어난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쓰는 사람 마음. 그냥 때때로, 아이고, 때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략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어퍼스트로피 치고 막 생략하고 지금 모음 날라가고 이것들이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100% 일어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일어난다. 이 가끔 일어나는 기준은 뭐예요? 쓰는 사람 마음이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게 일어나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얘가 관용적인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일어날 때는 이게 이제 어떤 때에는 거의 무슨 규칙이라도 한 것 마냥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상당히 좀 관용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물음표를 쳤죠. 불길한 기호. 그래서 이건 그냥 이제 관용적으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냥 결국에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 말고 싶으면 마는 거, 그냥 자기 마음이다. 그래서 절대 의무가 아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의무가 아니다. 쓰는 사람 마음이고 때때로 관용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하면은 아무래도 이 생략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생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단어예요. 지금 이게 뒤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뭐냐? 아, 얘가 지금 단모음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얘가 뭐다?
아, 얘가 지금 그냥 이제 뭐 모음일 수도 있고 복모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음이다.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날아가 버리고 생략기호 어퍼스트로피를 붙이고 뒤에 단어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뒤에 있는 이 모음을 보니까 이 모음이 거친 숨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프 브리딩이라고 했죠. 소리 나는 소리가 나는 러프 브리딩을 쓴 거야.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음의 용어에 대해서 배울 때 막 이런 걸 썼던 기억이 날 거예요. 뭐냐? 막 크, 브, 프, 크, 드, 트, 이런 걸 썼던 기억이 날 거예요. 얘네들 뭐라고 했었냐면 얘는 약간 소리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크, 흐이고 흐이고 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음이 생략되고 나면 이 그 뒤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 종류다. 그러면은 이게 이 종류로 바뀌어요. 흐 발음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흐 발음 때문에 이게 바뀌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솔직히 이 표기법을 여러분이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표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읽는지만 알면 돼요. 그냥 그런 게 일어났다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일단 몇 개를 쭉 써볼게요. 햄, 테, 테.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공, 그, 이걸 익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장문하는데 쓰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만 판단을 해주면 돼요. 아, 지금 일어났구나. 지금 생략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그냥 어떻게 발음해주면 되겠구나.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글씨가 날아가죠. 에펜프사, 앙겔루스, 그리고 이제 호이. 아, 글씨가 너무 안 좋죠. 호이, 안트로포이. 일단 이 세 개의 예시를 가지고 말을 할게요. 그리스인들이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 모음 발음을 잘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단어랑 뒤에 있는 단어랑 보니까 얘가 뭐예요? 단일 모음이죠. 그 중에서 이제 단모음이란 말이에요. 얘도 뭐예요? 모음이야. 단모음이고 단일 모음 중 단모음이고 모음이야. 얘를 딱 보니까 단일 모음 중 단모음이고 모음이야. 이 경우는 표기법도 바뀌고 발음도 바뀐다. 왜 발음이 바뀌어서 표기법에 딱 정직하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어퍼스트로피가 와버리는 거예요. 엡실론이 날라갔죠. 그 다음에 뒤는 그냥 그대로 이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에펜프사 앙겔루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근데 그 다음에 생략기호 어퍼스트로피가 와버리고 그 다음에 뭐 뒤는 이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호의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생략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 지금 표기상으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생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기에서 생략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발음할 때도 뭐가 일어났다? 생략이 일어났다. 왜? 그리스어는 발음과 표기가 정직하니까. 발음이 일어난 대로 표기하고 표기한 대로 발음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발음해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입으로 발음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게요. 템, 페트, 앙겔루스, 에템, 트스, 앙겔루스, 호이, 드, 안트로포이. 지금 이 발음들이 다 어때요? 그냥 얘를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생략이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단어가 몇 개예요? 두 개야. 두 개니까 이거 그냥 이걸 그대로 정직하게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두 개의 단어로. 지금 단어가 세 개예요. 생략이 됐어도 지금 단어 세 개인 게 유지가 되죠. 그 소리 이제 그냥 그대로 그 세 개의 단어를 읽어주기만 하면 돼. 그 생략된 형태 그대로. 근데 이제 이게 사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면 마치 이제 에펜 상겔루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에펜프 상겔루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수가 있겠죠. 포이단트로포이 이렇게 발음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써진 대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빠르게 말하다 보면은 막 포이단트로포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빠르게 말하다 보면은 에펜프 상겔루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펜페탕겔루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써진 대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생략을 장문할 때 막 생략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생각을 해가면서 단모음이 나왔어.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모음이 나왔어. 난 생략을 해야만 해. 이건 의무야.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쓰는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주는 그냥 가끔씩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막 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관용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이게 해주고 싶을 때가 가끔씩 관례적으로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의무는 아니에요. 100% 의무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해주고 싶을 때 그냥 가끔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읽어주면 된다. 그냥 써진 대로 읽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제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은 그게 그것처럼 들리고 막 한 덩이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단 써진 대로 두 덩이의 단어를 밝혀서 읽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그래도 그냥 생략만 해주고 딱히 그 이상의 변화는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뒤에 오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거친 순표로 시작을 했다면 에파이데 참 글씨가 그렇죠. 에파이데우 사테 호메론 아이고 호메론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쓰죠. 근데 지금 봐보세요. 단일 모음증 단모음으로 끝났어요. 앞 단어가. 뒷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의 생략을 해줄 수 있어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기란 단어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거친 순표잖아요. 문제는 호메로스란 말이에요. 오메로스가 아니고 호메로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준 형태가 에, 파이데우사크
트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약간 흐발음 들어간 트인 거죠. 실제로는 에파이레우사트 호메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친 순표 때문에 이 타우가 지금 테타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읽어주면 된다. 정직하게 읽어주고 사실 이제 우리가 눈치껏 대충 뭐 단모음 넣어가지고 이게 뭐였을까 원래 형태가 뭐였을까? 라고 그냥 단모음 하나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에파이데이오 사태였었구나 원래 형태가. 그리고 그다음에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크 발음 들어가는 애로 바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키, 트, 그 키, 테타 아니면 뭐 피 이런 애들로 바뀔 때가 있다. 생략을 해줬을 때. 하지만 어쨌든 발음은 정직하게 써진 대로만 발음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원래의 형태를 떠올려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는 사람 마음이지만 뭐 많은 경우에 굉장히 관용적으로 할 때가 있겠죠.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막 대 이런 애들은 굉장히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이런 애들을 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정직하다는 소리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생략도 있지만 생략이 아닌 애도 있어서 제가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생략이라는 애. 근데 이 세상에는 크라시스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 크라시스를 한국어 용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크라시스가 축합이라고 하네요. 축합. 축합. 이 축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래도 이제 생략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앞 단어의 단모음이 생략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단어가 두 덩이로는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두 덩이로 남아는 있는 거고 얘는 그조차도 아니고 아예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 예시를 들자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아포, 아고라스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지금 아포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랑 아고라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생략이 일어나요. 왜? 단일 모음 중 단모음이고 모음이잖아요.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 때문에 생략이 일어나서 아, 아프, 아프, 아고라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발음은 아프, 아고라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빠르게 읽다 보면은 이제 사람 발음이라는 게 이제 원어민들은 말이 엄청 빠르잖아요. 어쨌든 옛날 고대의 그리스인데 또 말이 겁나 빨랐을 거란 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개 따다다 말을 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아파고라스인 것처럼 발음이 됐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발음은 아파고라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축합이라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이, 카이, 뭐 아가토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카이, 아가토스 있으면 얘가 아예 한 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생략은 두 덩이이긴 했잖아요. 뭐가 생략되긴 했지만. 근데 그조차도 아니야, 이제. 카가토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카가토스. 이거 뭐예요? 발음이? 카가토스예요.
지금 얘는 그래도 두덩이이긴 했잖아요. 그래서 발음도 뭐예요? 두덩이이긴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써진 대로 읽기만 하면 되죠. 아프 아고라스. 얘는 뭐예요? 아예 한 덩이가 됐잖아. 원래 두 개의 단어였는데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써진 대로 읽으면 돼요. 한 덩이로 읽으면 돼요. 아니면 뭐 이것도 되게 뭐 자주 나오는 게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쿠. 이 쿠의 정체는 뭐냐? 원래는 하이 우였는데 그냥 냅다 쿠로 합쳐서 읽는 거예요. 발음도 뭐 그냥 쿠예요, 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카이, 호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카이, 호이 뭐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냅다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코이 호이가 되겠구나. 코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야. 발음은 어떻게 해요? 코이. 그래서 아예 합쳐버리는 애들이 있다. 걔네들을 우리가 축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 생략은 그냥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절대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축합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생략도 축합도 의무가 아니야. 뭐 100% 해야 됨, 뭐 이런 거 아니야. 해야 됨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음.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게 보이면은 어떻게 발음을 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막 그리스어로 막 일기를 쓰면서 막 생략이랑 축합을 쓸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할지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발음해요? 써진 대로만 발음해요. 써진 대로 그냥 정직하게 발음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써진 대로 아프아고라스 아니면 뭐 카가토스, 쿠, 코이 이렇게 써진 대로만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줘야겠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된다. 오늘 내용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물론 이게 되게 많이 보여요. 특히 막 관용적으로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디서 그러냐면 시, 노래, 비극 뭐 이런 거 있다 보면은 무해한 단어들이 나와요. 막 탄트로프 뭐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탄트로프. 그러면 이제 탄트로프는 뭐예요? 실제로는 이제 투 안트로프인 거야. 근데 이 투 안트로프를 냈다 축합을 해가지고 크라시스 축합을 해가지고 탄트로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빡쳐요. 이 탄트로프가 뭐지? 한참을 고민을 해. 탄트로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투 안트로프라고 하는 반사와 인간이라는 뜻의 명사를 냅다 축합을 해버린 거야. 혼란을 주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리스인들은 이따구로 썼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이제 뭐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우크 이거 뭐예요? 나시죠? 근데 이럴 때가 있어. 후크 후크는 뭐예요? 이 정체는 호에크예요. 웃기죠? 얘를 지금 축합을 시킨 거야. 이런 게 보인더라. 막 한트로포스 뭐 이런 게 있어요. 한트로포스가 뭐야? 호안트로포스였어. 축합이라는 거야. 어쨌든 축합이든 아니면 뭐 생략이든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걸 쓰는 어떤 규칙을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그런 게 일어났구나. 우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정직하게 발음하면 돼. 써진 대로 발음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뭐 원래 형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원래 형태도 추측을 해가지고 그 원래 형태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건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고 그냥 가끔 일어나요. 쓰는 사람이 써주고 싶을 때, 특히 운문에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